굳이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 모습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비만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진짜 배가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어디다 떼어주고 싶은 뱃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성인병의 주범이기도 한데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큰딸이 13kg인데 거의 큰딸이 빠져나갔어요. 비만 치료 후 새 삶을 사는 사람들. 그동안은 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던 걸까요? 무작정 굶지 않아도 되는 다이어트. 몸무게는 빼면서 건강은 지키는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할 수 있다. 복부 비만 환자의 성인병 잡기 프로젝트. 환자의 체질을 개선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 한의사 하봉수 원장. 비만 환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성인병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성인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죠. 올해 63인 신은숙 씨. 그녀도 현재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 중입니다. 1년 전엔 무릎 연골 수술도 받았죠. 이는 그녀의 복부 지방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2달 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75kg, 여기 올 때는 2달 전에 2월 26일 날 여기 처음 왔는데 딱 3개월 조금 안 됐네요.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었다는 신은숙 씨.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이렇게 살찐 사람은 다이어트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것저것 뭐 모르는 다이어트가 없고 그거 다 해봐도 잘 안 돼서 어려웠어요. 약 100일간 10kg가량을 감량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뱃살. 덕분에 움직임도 편해졌습니다. 과거 쪼그려 앉기는 고난도 자세였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놀면은 나는 항상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어디 가면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못하는 사람하고 제쳐놓고 있는데 이제는 언니가 해. 언니가 이제 앉아주잖아. 이렇게 앉으면 이 배가 여기를 다 가려버렸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은 누가 친구들이 너는 다리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은 저렇게 하면 나는 다리가 없냐 다리가 있다 하면서 이 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였어요. 그러면 다리가 보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들 것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몸속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금은 이제 인슐린을 안 맞고 예. 약만 조금 먹는데. 지금 이제 인슐린 원래 40달이 맞던 걸 안 먹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인슐린을 안 맞으시고 예. 안 맞으시고 이제 충분히 내과 약으로 약으로만. 현재 식후 혈당이 잘 관리돼 인슐린 주사는 투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고 하셨는데 그 몸도 좋아지고 예. 이제 어머니 바라던 대로 몸무게도 많이 줄이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어쨌거나 뭐 어머니 많이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유지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보면 이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기초 대사량이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운동을 하려 한다거나 음식을 조절하고 싶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는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 한의원의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배고프지도 않으면서 기력이 그렇게 처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이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치즈버거 세트야. 현재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서동진 씨. 오늘 그의 점심 식사입니다. 원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갈 일이 보고 할 일이 되게 많아서 식사 시간을 계속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저녁도 라면으로 한 끼 때우고 맙니다. 일에 밀려, 잠에 밀려, 먹는 건 늘 뒷전이죠. 귀찮으니까요. 빨리 자고 싶거든요. 먹고 빨리 잔다 생각이 되게 많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건강이 성할 일이 없는데요. 6년 전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 꽂아서
주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경각심을 계속 심어주긴 하는데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인지도 못하고 있고요. 근데 다시 되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살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왕이면 건강하게 사는 게 더 낫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도전. 이를 위해 서동진 씨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인데요. 늦은 밤 야식과 술로 찌운 몸무게는 90kg을 넘은 상태였고요. 뱃살도 108cm로 정상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혈압 수치는 어떨까요? 148에 106으로 고혈압입니다. 식후 혈당도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인슐린 맞기 시작하신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셨죠? 한 6년요? 6년 정도 네. 되셨고.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맞으신 거는 아니시고 없어요. 네. 보면 맞았다 안 맞았다 이렇게 그렇죠, 조금 그렇죠. 하셨고 예. 그러니까 혈당이 보통은 200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혈관들이 보통은 이제 그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발가락에 이제 혈관 같은 게 막혀가지고 혈액이 돌지 않으면 이제 피부 표현이라든가 발가락들이 이제 그 썩는 경우도 있죠. 보면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심장이나 콩팥 이런 것들도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고혈당이 오래되면은 보통 이제 혈액을 투석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죠? 상태의 심각성을 듣고 표정이 어두워진 서동진 씨.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입니다. 당장 조절하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5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었을 때 느끼는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더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그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더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아프게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첫 번째 목표. 바로 늘어난 위장 줄이기입니다. 적은 양을 먹더라도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선 위장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요. 선식과 한약을 복용하며 위장 줄이기에 돌입한 서동진 씨. 오늘 그의 아침 식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괴로워요. 근데 배가 고파서 괴로운 게 아니고 씹을 게 없어서 괴로워요. 뭐가 입에서 넣고 씹는 게 원체 많았었는데 군것질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안 하는 부분에서 괴롭지 허기가 지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한약엔 식욕을 낮추기 위한 약재와 혈당을 낮추고 지방대사를 높이는 약재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식욕 억제제가 아니라 식욕 조절제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식욕 억제제는 체중 감량 이후에 식욕 억제제를 끊게 되면은 식욕이 대폭 발해해서 요요를 쉽게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한약은 의인이나 숙지향 등의 보약으로 포만감은 주고 식욕은 조절하면서 위장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 한약은 복약을 줄이더라도 식욕 조절이 잘 되어서 감량한 체중을 비교적 손쉽게 유지하도록 하게 됩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서동진 씨의 생활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오늘도 점심 식사는 차 안에서 해결하려는데요. 메뉴는 직접 싼 도시락입니다. 현재 위축소 단계가 끝나고 탄수화물 제한 단계로 넘어와 채소와 삶은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죠. 의외로 괜찮아요. 의외로 약 먹고 이거 먹고 하면 크게 먹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배가 고프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배고프다는 거는. 또 많이 뭐 배고프거나 힘이 딸릴 때 같은 뭐 계란이나 또 선식을 먹으니까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은 서동진 씨의 혈당을 낮추기 위한 하 원장의 처방이었는데요. 탄수화물은 단백질이나 지방과 달리 단시간 내 혈당 수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밥, 빵, 면 등의 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들은 다시 지방화되어서 몸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초기 1, 2주간은 이제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도록 이제 지도를 합니다.
탄수화물 제한되게 되면은 몸에 있던 지방들이 다시 원활하게 에너지화돼서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 지방이 에너지화되는 것들이 원활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하더라도 몸에 있는 지방들이 원활하게 분해돼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혀를 뒤로 한번 힘 살짝 빼고 이렇게 튀어나온 혈관이 선명하게 있는 것들이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혈관이 많습니다. 그 혈관의 색깔도 많이 짙은 색깔입니다. 이제 독소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혀 및 사혈요법을 준비하는 하봉소 원장. 금진과 오객이라는 정맥혈에 침을 놓아 얼굴에 쏠린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량의 혈전을 쏟아내기 때문에 시술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행합니다. 스트레스가 제어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계속 그 중추신경이 단 것을 땡기게 되고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금진오객 사혈요법입니다. 서동진 씨가 다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체중이 어떻게 변화됐을지 누구보다 궁금할 것 같은데요. 확인 결과 9.8kg 감량했습니다. 제가 이 몸무게가 고등학교 때 몸무게인 것 같거든요. 한 18년 정도 저는 몸무게 같은데. 6주 사이에 고등학교 때 몸무게를 찾은 서동진 씨. 건강은 어떨까요? 혈압을 재보니 134에 95로 내원 초기보다 떨어졌고요. 혈당 역시 내원 초기보다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성인병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건강한 변화는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좋죠. 엄청 좋죠. 진짜 좋아요. 그냥 편안하고 일어나도 편안하고. 이제 몸이 불편한 데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되고 피로도가 많이 줄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내 삶의 질은 훨씬 좀 좋아지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지금보다 서동진님은 한 5kg 정도는 더 감량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정도 감량하고 나면은 일단은 그 혈압에 관계되는 부분도 확실히 이제 정상 혈압에 거의 가깝게 아마 돌아오실 것 같고요. 혈당에 관계되는 부분도 지금보다 조금 더 건전해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5kg 정도 감량을 조금 더 하고 이제 그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계획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력했다고도 생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빠지더라고요. 소홀했었잖아요. 되게 많이 무시했었고 모른 척 했었는데 이제는 좀 변해야겠죠.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출산은 여성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체중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출산 후 20kg이 찐 김소연 씨. 처음에는 첫째 놓고부터 해가지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둘째 놓고도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진짜 다 몸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 때도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버렸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혼자서보다는 이제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 진짜 결심이 딱 제대로 서서 이번에 진짜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김소연 씨는 서동진 씨처럼 성인병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죠. 배가 앞으로 나오니까 이제 등은 더 숙여지죠. 그죠? 등이 숙여지니까 목은 이제 일자목처럼 이렇게 보통 갑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은 백발백중 다 허리 아프고 목이나 등이 아프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세요. 보통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무조건 뭘 짚고 일어나고. 그리고 임신 출산 과정 중에 늘어난 이런
이제 비만들이 이제 내가 평생 가는 이제 비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비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성인병의 원인이 되죠.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늘어난 복부 지방을 감소하기 위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라인 침과 지방분해 전기침으로 피하 지방층의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자세 교정을 위한 추나 치료도 시행했는데요. 이제 척추의 만곡이 앞으로 전만된 상태로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부담이 오니까 요통이 생기고요. 골반이 벌어진 상태로 가게 되니까 이제 골반에도 통증이 오거나 불편함이 있고 무릎이나 발목에도 일정량 그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6주가 흘렀습니다. 몸 상태를 점검하러 내원했는데요. 다이어트 방법은 같았습니다. 위장을 줄이는 단계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단계, 그리고 체지방을 태우는 단계까지 거쳤죠.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지금 12.2kg고요. 저희 큰 딸이 13kg인데 거의 큰 딸이 빠져나갔어요. 육아로 돌보지 못한 몸을 마음먹고 관리하니 이렇듯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체형도 달라졌습니다. 목도 지금 보이는데 원래 이제 귀 밑에하고 어깨 목선이 이제 목이 앞으로 많이 나가 있었죠. 일자목으로 많이 나가 있었는데 지금 점점 들어와서 이제 거의 맞아져 있죠. 네.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목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건 많이 느끼면서 네, 많이 느껴요. 많이 6주간의 변화로 자신감이 붙은 김소연 씨. 몸 관리에 더욱 힘을 쏟을 겁니다. 이게 여자들은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부터 해가지고 자신감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처럼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저 혼자서도 식이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장기간으로 뭐 1년 정도 뒤에는 일단 60kg 정도까지는 만들고 싶어요. 네. 김유진 씨는 올해 2월 100일간의 다이어트를 마쳤습니다.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때는 이런 고무줄 달린 바지밖에 안 입었어요. 빠진 몸무게만큼이나 컨디션도 좋아졌는데요.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줄었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살찐 모습에 자책하지도 않고요. 항상 아가씨 때 날씬했던 그런 모습들을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런 옷도 꺼내보기도 하고 그런 옷을 입으면 들어가면 기분 좋은데 사실 아가씨 때 입었던 바지가 종아리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자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기 낳고 나서 조금 더 건강하게 몸 관리했더라면 안 이렇게 됐을 텐데 왜 내가 먹어가지고 지금은 연애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출산 후보단 확연히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감량한 몸무게는 총 18.2kg. 지금도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죠. 비법은 다이어트 성공 후에도 정해진 식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체중이 불어도 다이어트 성공 경험을 되살려 몸을 관리해왔던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살이 확 쪘을 때 그게 안 빠지고 계속 그게 찌고 해서 이제 80kg 때까지 가는데 한 3kg, 4kg 빼서 내가 조금 더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유지도 하고 음식도 조절해서 먹고 하니까 되게 빨리 돌아오고요. 그리고 살이 찌면은 한의원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급격한 체중 감량 후 인체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조치인 요요 현상. 결국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는 이 요요 현상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그 음식 먹는 양도 사실은 배가 부르고 살이 쪘을 때가 더 많이 먹습니다. 대부분 많이 먹는데 그 줄이고 나면은 먹는 양도 이제 내가 정상적인 양으로 보통은 돌아오거나 하고요. 오히려 더 많이 안 먹힙니다. 네, 맞아요. 식욕도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유지하기에 훨씬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초반 늘어난 위장을 줄이고 이후 탄수화물 제한 식이요법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체중을 줄이는 기간에 2배 이상을 이제 그 체중을 유지하는데 그 써야만 그 체중이 내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내 체중으로 인지를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김유진님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열심히 이제 체중을 그 줄이시고 그 이후에 지금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지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진 씨는 현재 2세를 계획 중입니다. 다이어트도 그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이젠 출산도, 출산 후 체중 관리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너무 아무것도 몰랐고 저는 사실 주변에서 얘기 들었을 때 둘째 낳고 아기 낳으면 살 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믿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보니까 만약에 둘째를 낳게 되면은 뭐 조리원에서도 조금 더 훨씬 더 이렇게 더 살 뺄 수 있을 것 같고 그 후에도 지금처럼 관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 치료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도 비만 치료에 포함되죠. 따라서 내가 만약 비만에 성인병까지 있다면 의사에게 적절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을 자신의 의지 부족이나 식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하면 빠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가벼운 비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의 비만은 몸의 이상 증상이나 질환과 합쳐져서 이미 스스로는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 빼기를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독소 제거와 체중 조절 시스템이 정상화되시면 보다 쉽게 비만도 극복하고 더불어서 건강한 몸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